안녕하십니까. 사주학 이야기 28번째 시간. 오늘은 사업에 맞는 사주팔자가 따로 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유혹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바로 사업이나 해볼까. 바로 이런 번뇌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업을 아무나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하게 되면 여기저기 돈을 끌어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변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하는 거죠. 실패할 경우에는 사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무수한 지인들이 피를 본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사업에 목숨이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로 폐가 망신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 사업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한 실례로 100명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업을 해도 되는 그릇은 10% 정도, 그릇은 1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10명 중에서 5명은 보통 월급쟁이 수준의 재물만 취하고, 또 나머지 5명 중 절반은 월급쟁이보다 조금 나은 재물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절반만이 사업으로 재물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률적으로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사업에 맞는 사주팔자는 어떤 팔자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맞는 사주팔자. 첫째는 기가 강해야 합니다. 기가 강하다는 것은 사주가 어느 정도 강하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어느 정도 사주가 강해야 자존심도 강하고 배짱도 있고, 또 자존심과 배짱이 있더라도 간슬기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상대가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갑질도 하고. 이러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일단 일을 성사시키는 지혜를 갖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괜한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성격으로는 사업에 성공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 즉 나아감과 물러남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사주팔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복도 있어야 됩니다. 인복.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함께할 배우자의 운기가 좋아야 돼요.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가정이 편해야, 또 배우자 운이 좋아야 집안도 편하고 내조가 돼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내조를 잘해주니 남편 운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또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부하 직원의 복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직원들을 채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직원들이 잘 받쳐주고 원활한 일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실수 또 나쁜 마음으로 회사에 누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실례로 보면은 부하 직원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낸다든가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복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타고난 재물복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주는 사주가 어느 정도 강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성의 기운과 식신생재 또는 상관생재의 기운이 왕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작은 재물은 노력과 연구, 검사함으로 얻을 수 있지만은 큰 재물은 하늘이 주니 천운입니다. 그 천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팔자가 바로 식신생재, 상가생재, 사주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베풀어 놓아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식신생재, 상관생재는 그 사람이 후하고 손이 크다는 얘기예요. 또 손이 크게 베푸니까 그만큼 돌아오는 게 많게 되니까 성공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낚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미끼를 넉넉하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미끼를 아끼다가 고기를 못 잡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 식신생재, 상관생재의 사주는 베품, 후함, 그리고 어떤 거를 쓰더라도 남들보다 공 하나를 더 붙일 정도로 손이 크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소 20년 대운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려면. 아무리 식신생재가 되고 사주가 강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자, 최소 20년 대운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회사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5년, 그리고 현상 유지 상태로 만드는데 5년, 그 다음에 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을 갖게 하는 데가 10년, 이래서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 위에 서게 되면은 어떤 운이 하더라도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대운이 받쳐지지 못하면 좌절의 맛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또한 시작할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확장할 때인지 축소해야 할 때인지를 잘 감지하고 변화에 잘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실존 인물의 사주를 가지고 이러한 신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로 신약 사주로 장사를 여러 번 실패하신 분 사주,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주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주가 힘이 있어야 경쟁이 많고 본인이 헤쳐나가야 할 일들,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사주가 약하면은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쥐는 힘이 약해서 재물이 자꾸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신약 사주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은 사주가 강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임진년, 임인월, 정유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사주에 들어있는 오행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영간의 임수, 큰 물입니다. 큰 물. 그 다음에 진토, 축축한 큰 흙. 그 다음에 월간의 임수 큰 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월지의 임목, 큰 나무. 그리고 일간의 본인은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일지의 유금은 작은 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금은 큰 쇠. 그 다음에 자수는 작은 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큰 물, 작은 물, 물기운이 제법 많게 보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욕치는 한번 살펴보자. 자, 연간의 임수는 정화인,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것도 임수 똑같은 교니까 정관이겠죠. 그 다음에 연치에 보면 진토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임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유금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경금도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그 다음에 자수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사주의 사주 강약과 사주의 형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열인 촛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촛불, 아주 작은 촛불로 태어났는데 연간, 월간의 큰 물, 이게 아까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이 큰 물들이 이 작은 촛불을 한 번에 꺼트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네요. 요거를 막아줄 수 있는 큰 흙이 있다든가 큰 나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이 임목이 이 물을 갖다가 흡수해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려고 그러지만은 이 임수가 너무 강해 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큰 물이 작은 촛불 정도는 한 방에 꺼트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불이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 있네요. 더군다나 이 작은 촛불로는 이 경금이라든가 유금의 싸늘한 냉기 정도로만 해도 이 불은 꺼지게 생겼어요. 그만큼 여린 촛불이 위태롭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직 임목, 나무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오행으로 나머지는 전부 물기운과 쇠기운으로 인해서 이 작은 불을 갖다가 꺼트리라는 형상이다 보니까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어요. 신약한 사주. 이 임목이 월지 임목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죽기사기로 빨아들이고 있으니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됐죠. 근데 이 임목 외에는 나를 구해줄 어떤 오행도 없다 보니까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다 보니까 사주가 이렇게 신약한 사람은 사업, 장사, 정치 등 파워를 지니할 업종으로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주가 힘이 있어야 재물을 취하고 직업도 취하는데 이 사주는 유금, 경금 이게 재물이에요. 쇠가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재물. 근데 이 여린 촛불로는 이 경금과 유금을 취하기는커녕 이 냉기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즉 재물이 감당이 안 되는 사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히려 재물한테 당하는 이런 사주가 장사를 했으니 백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약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사를 해서는 안 될 분이, 그릇이 안 된 분이 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대운하고 운하고 상관없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은 그러면은 보자고요. 을지가 임목이네요. 정인. 아까 정인이라고 그랬죠. 격이 정인격이 됐네요. 정인격. 정인격은 학문. 학문. 이 학문으로 승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부. 그래서 교육직이라든가 공직, 이렇게 골고기 없는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월급쟁이 직업군으로 가셔야 아주 안정된 삶을 사셨는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굴곡을 겪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던 사주가 약하면은 사업에 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그릇이 안 된 분이 사업을 해서
힘들어졌던 사주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예. 다음 사주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성이 아쉬운 사주 팔자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분이시고요. 무오년, 병진월, 경자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사주에 구성된 오행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에 무토는 큰 흙, 연지에 오화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월간에 병화는 큰 불, 진토는 축축한 큰 흙, 그 다음에 경금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네요. 큰 쇠로. 자수는 작은 물, 경금 큰 쇠라고 그랬죠. 진토 축축한 흙이라고 했습니다. 제법 흙이 좀 많고 그렇죠. 쇠도 좀 본인도 쇠도 좀 있고 그러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의 무토는 경금이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오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병화도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진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자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틀리니까 상관. 자, 시간의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진토는 편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사주도 한번 강약하고 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가 보니까 본인이 큰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불들이 먼저 이 불들이 흙을 잘 생해주고 있네요. 흙을, 그죠? 관인상생으로 잘 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의 생해를 받은 빵빵한 흙들이 일간을 잘 생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간을. 그리고 옆에 있는 비견인 경금도 나한테 힘을 주니 이 경금도 상당히 힘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힘이. 이 관의 힘을 얻어서 빵빵해진 인성들이 경금을 생해주고 경금이 시간에 있는 경금도 힘을 보태주니까 이 경금이 상당히 빵빵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아주 강해진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빵빵하게 얻어먹은 경금도 보니까 밑에를 보니까 자수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설을 아주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을. 그래서 이 사주 흐름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불은 흙을 생해주고, 흙은 쇠를 생해주고, 쇠는 물을 생해주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소를 아주 잘 유통을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불기운이 조우도 좀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수는 이렇게 통관, 유통을 잘 시켜주고 있네요. 그래서 사주도 빵빵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식상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유통도 되어 있으니 아주 사업에 잘 맞는 사주라고 하겠네요.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문제가 하나 보이네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나무예요. 나무가 이분한테는 쇠로 태어나신 분한테는 재물이 되는데 사주 내에는 지금 현재 재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지장간 안에 진토 안에 을목 이렇게 코딱지만하는 나무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잔뜩 얻어먹은 경금이 식상에게 잘 설을 했는데 이 설을 받은 이 식상을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물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정말 아쉽네요. 응? 이 큰 나무만 사주에 좀 있었으면은 아주 큰 재물을 질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나무가 아쉽네요. 나무가 이 사주. 즉, 여러 가지 여건, 식상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사주가 유통되는 것도 좋지만 나무가 없다 보니까 나무에서 흐름도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 목으로 가야 되는데 목에서 끊겨버리니까 화로 안 이어지고 이렇게 톱니바퀴도 하나 빠져버려서 덜컹거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주에 당당한 나무만 한 그루 심어져 있어도 상당히 재물을 질 수 있는 사주가 됐는데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대운에서도 나무를 만난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이고,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나무를 못 만나죠. 정말 아쉽네요. 운에서도 나무를 못 만나네요. 이분 어머니가 상담하셨는데 여지껏 사업한다고 세월 보내면서 단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 재물, 나무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운에서도 나무를 못 만나고 운도 이 비겁운으로 가니까 없는 재성을 갖다 더 경쟁을 하고 있는 운기라 더더욱 폐가 많다는 얘기예요. 참 아쉬운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운에서도 재성을 못 만나서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분의 사주 팔자를 합니다. 이해가신가요? 네. 다음은 사업할 시기가 아닌데 시작에 어려움을 겪은 사주팔자입니다. 자, 이분도 한번 사주팔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년 남자분이시고요. 병진월, 그 다음에 병오일, 갑오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오행, 사주 내에 있는 오행. 무토, 연간의 무토는 큰 흙, 그 다음에 연지의 신금은 큰 쇠, 물을 부은 큰 쇠, 그 다음에 병화는 큰 불, 진토는 축축한 큰 흙, 또 본인 병화는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로. 일지의 오화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은 큰 나무,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큰 불, 작은 불, 불기운이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볼까요? 육친. 영간의 무토는 병화인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병화는 나와 같은 오행이니까 음양이 같아요. 그러니까 비견. 그 다음에 진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오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 오화도 겁재죠. 그 다음에 간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사주도 사주의 강약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본인이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로 태어났는데 옆에 월간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큰 불이 나한테 힘을 또 주고 있네요. 그러면 불이 더 활활 타올 수 있는 여건이 됐네요. 자, 그런데 시간에 보니까 간목 큰 나무가 또 땔감까지 대주고 있네요. 땔감. 이야, 그러면 이 불이 원래 큰 불인데도 큰 불이 또 합세해가지고 땔감까지 대주니까 아주 순식간에 불기운이 너무너무 강해지네요. 이렇다 보니까 시지 일지에 있는 오화도 힘을 보태줘서 아주 불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신강한 사주. 불기운이 활활 탄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런 불기운이 활활 타고 있는 사주가 또 오행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보면은 나무, 불, 흙, 쇠 안에 들어있는 물 이렇게 골고루 갖춰 있지만은 이 강한 큰 불기운으로 인해서 사주가 너무 조열해진 게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축한 월지의 진토와 신금, 연지의 신금, 물을 품은 신금이 합쳐져 가지고 최대한 이 사주의 조우하고 억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식신생재까지 해주고 있고, 이렇게 식신생재까지 해주고 있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힘을 갖춘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불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요 가지고는 이 진토, 신금, 무토 가지고는 좀 불을 제어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축축한 흙이라든가 쇠, 그 다음에 물기운을 받아야 그래도 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좀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사주라는 얘기예요. 불기운이 너무 강하니까요. 예. 자, 이분이 30대 중반에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30대 중반. 이분이 회사를 잘 다니다가 사업을 크게 했어요. 사업을 크게. 그래서 사업을 크게 했는데 여기저기서 자금을 엄청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 자, 30대 때 운을 보자고요. 40대 이전까지 운이 사오미로 흘러버린다는 얘기예요. 불기운으로. 자, 40세 이후부터는 이분은 신유술해 해가지고 아주 좋은 운이 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일찍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안 좋은 운기 때. 더군다나 모든 거를 다 끌어들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금 끌어들여 왕창 실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분 50대인데 이 좋은 운을 만나도 이 좋은 운기를 만났는데 제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 제기를. 그만큼 이 나쁜 운기에 사업을 하면서 데미지가 크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이가 이 좋은 운에도 제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도 사업할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 대운이 안 좋은 시기에 시작을 했고 또 대운이 안 좋은 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출혈을 가져가지고 아직까지 힘을 못 핀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듯 좋은 사주를 하더라도 사업에 맞는 사주더라도 시작할 때를 놓치게 되면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죠. 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사주 팔자. 조중훈 대한항공 사주 회장은 상당히 겁으로 알려졌죠. 이분 사주를 가지고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길래 거부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신년 김여월 정해일 이민시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오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간에 경금 큰 쇠, 신금 큰 쇠, 기토 월간의 기토 작은 흙, 월지의 묘목 나무, 작은 나무, 또 본인은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해수는 큰 물, 임수도 큰 물, 그 다음에 임목은 큰 나무로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경금은 정화인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신금도 음양이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기토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묘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해수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임수도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 다음에 임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자, 이 사주도 사주 강약과 형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린 촛불로 태어났네요. 촛불로 태어났지만은 묘월 제 계절에 태어났고 생을 받고 있고 시지의 임목에 생을 받고 있지만은 주변에 큰 물,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가는 기토와 냉기를 가진 신금이 있어서 약해지게 보이는 사주입니다. 약해지게. 그러나 이 사주를 잘 보면은 이 해수가 봄이고, 봄이라는 것은 나무의 계절이죠. 해수가 임목을 생하다 보니까 이게 인의 합으로 형성되네요. 순식간에 해수가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임목을 생하면서 인의 합으로 합쳐지니까 이 임수 또한 정임 합으로 붙어서 나무로 변해버리네요. 그러니 나를 생조해 나를 극하는 오행들이 사라지면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사주가 강사주가 됐어요. 강사주가 합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무의 계절이고, 그래서 강사주가 되다 보니까 일주가 빵빵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음기운으로 태어났지만 양기운이 이렇게 포진을 해주고, 그러니 상당히 사주가 강해졌는데, 월간을 보니까 기토 식신이 있어요. 빵빵해진 이 사주가 설기를 기토에게 시원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유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시원하게 유통을 받은 기토도 연주를 보니까 경금, 신금 큰 쇠에다 설을 할 수 있는 큰 쇠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식신생재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화한테는 이 경금, 신금이 아까 큰 쇠라고 그랬죠. 큰 쇠, 큰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큰 재물. 그래서 강해진 사주가 큰 재물, 식신생재로 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거부, 큰 재물을 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식신생재, 이 큰 재물을. 그래서 사주 여건이 상당히 식신생재가 되고 큰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큰 사주가 됐는데, 운 흐름을 보자고요. 이분이 42세 이전까지는 사오미 불기운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불이 강한데 오히려 내 대운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이분 실질적으로 40세 이전에는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예요. 자, 42세부터 드디어 신유술 쇠기운을 만났네요. 쇠기운, 대운을. 이렇게 대운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바라다 보니까 식신생재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이런 운을 만나니까 드디어 거금을 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고 40대부터 대운도 받쳐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된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 흐름도 모든 조건, 사주 조건, 대운 흐름도 맞춰주니까 큰 재물을 사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업으로 재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신의 그릇과 타고난 재질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재물을 갖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의 크기, 그 다음에 사업을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따박따박 저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게 현명한지를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해 봤네요.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2017년 정유년 끝자락이네요. 오늘 30일. 하루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